안녕하세요. 안전한 교실 평화로운 학급 강의를 맡은 서울 한산초등학교 교사 이진우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은 교사의 전문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분들은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을 내서 강의를 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의 전문성은 무엇일까요? 교사의 전문성은 크게 수업, 생활지도, 연구, 그리고 행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교사로서 중요한 전문성은 수업, 그리고 생활지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활지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각자의 방법을 가지고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영역 역시 생활지도인데요. 무엇이 원인일까요?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주요 원인은 역시 학생의 문제 행동인데요. 학생의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 방법은 크게 사후 생활지도 방법과 사전 생활지도 방법이 있습니다. 사후 생활지도 방법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칭찬 같은 보상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처벌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선생님들은 지금 학교에 벌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활 규정에 따라 활용하는 생활평점제, 다시 말해서 벌점이죠. 또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 좋은 행동을 통해 잘못한 행동을 보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벌을 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즉, 벌을 주는 것은 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다만 이런 사후 생활지도 방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처벌의 장기적인 결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사후 생활지도 방법이 학생의 문제 행동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심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이라면 사후 생활지도 방법, 즉 벌점 제도는 문제 행동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있을까요? 함께 이런 고민을 나눈 끝에 생활지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효과를 보기 힘든 사후 생활지도법 대신 예방적인 효과가 있는 사전 생활지도 방법으로 바꾸자는 거죠. 사전 생활지도 방법은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기 전에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전 생활지도 방법의 특징은 먼저 관계에 초점을 두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체계화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난하는 학급보다는 서로 격려하는 학급을 만들고 싶은 경우 다양한 격려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학생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세계 3대 심리학자 중 2명의 이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자, 먼저 두 학생의 사례를 보시죠.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두 학생은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즉, C 학생이 A와 B 두 학생에게 같은 강도로 같은 위치에 와서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 즉시 C 학생은 사과도 했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A 학생과 B 학생의 반응이 다릅니다. A 학생은 사과를 받자 아프지만 괜찮다며 다음에는 조심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B 학생은 그렇지 않아요. C 학생이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다짜고짜 C의 뺨을 때립니다. A 학생과 B 학생은 같은 일을 겪었는데도 왜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장소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불이 난 거죠. 이 10명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행동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119에 먼저 신고를 할 테고 어떤 사람은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겠죠. 또 어떤 사람은 먼저 뛰어나가기부터 하지 않을까요? 이렇듯 상황은 같지만 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신념을 수정해주면 행동도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념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과론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과거의 어떠한 경험, 특히 상처가 되는 경험, 트라우마가 현재의 삶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죠. 이 이론에 따르면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야지만 현재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인의 문제 행동 원인을 찾는 과정, 즉 상담과 검사의 과정을 거쳐서 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 놀이치료, 작업치료, 약물 복용 등 이런 것들이 병행되면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 프로이트 이론을 근거로 교육 현장에는 위센터, 위클래스, 그리고 연계된 병원들과 함께 치료하는 과정이 운영되고 있죠. 이 방법은 분명히 학생 개인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로서는 제한점이 굉장히 많고 또 교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교사는 이 학생을 의뢰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또 기관에서 진행되는 치료의 결과를 다만 받아들이고 관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이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론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잘 보이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맺고 있는 관계성이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 과거의 트라우마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아들러 스스로가 어린 시절 질병 그리고 사고로 인해 열등감이 심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지만 믿어주는 단 한 사람, 아버지의 격려와 지원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용기를 내고 좋은 관계가 뒷받침된다면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문제 행동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러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현재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학생의 행동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환경,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아들러의 이론대로라면 학생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이 사람은 어쩌면 교사일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은 교실입니다.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각자의 위치에서 배우며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입니다. 자, 학생들이 있는 이 교실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교사마다 그리고 학생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교실이라는 공간은 학생이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며 이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곳,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한 교실, 평화로운 학급은 모든 교사와 학생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는 교실보다 서로 격려하고 돕는 교실 중 어떤 교실에서 학생의 문제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날까요? 서로 격려하고 돕는 교실에서 학생의 문제 행동 빈도와 정도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교실에서 학생의 문제 행동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학생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 학생이 속해 있는 공동체, 즉 학급 문화의 변화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번 강의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 여기 안전한 교실을 위한 다양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들의 공통점을 아시겠어요? 네, 모두 다 좋은 말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키워드 중 선생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한 가지 골라보시겠어요? 저는 오늘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곳에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교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